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2차, 3차 카드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렇게요. 동아일보 1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본의 정치 목적 무역 제한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일본에게 이번 수출 금지 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 정부로서도 대응이 불가피하다.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 성의 있게 일단 만나서 협의를 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대응 경고 속 그래도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뜻을 비춰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상당히 적절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일본은 한국 측의 변화 없이는 철회 없다라고 강경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NHK는요. 탄소 섬유 등 규제를 확대할 것이다 라고 예고성 기사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동차까지 미래 산업까지 일본이 묶어버리겠다라는 경고인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일본이 쥐고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보복카드 걱정됩니다. 한국의 미래 산업까지 일본의 표적이다. 대한민국의 수소차, 배터리, 로봇, 한국이 미래 산업으로 상당히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영역들입니다. 이에 핵심 부품 상당수가 일본산이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대체 불가인데 일본이 이거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거죠. 일본은 다음 달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뺄 것이다.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 품목 수출 규제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당장 한국의 수입 의존도 50%가 넘는 산업 품목만 최소 24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면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차분하고 냉철하게 일본과 외교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에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들이 쏟아져서 이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문회가 있었죠. 2015년 양정철 민주연구 원장, 그 당시에는 민주연구 원장이 아니었죠. 양정철이 내게 총선 출마를 권유했다. 2015년 당시 윤석열 총장 후보자는 내가 그 당시에 정치 소질이 없다며 거절을 했다. 나는 끝까지 검사로 남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4월 왜 만나냐라는 추궁에 윤 후보자는 민주연구원장 취임 전인 2월에 만난 것이다. 친목의 모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수뢰 사건 개입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을 했지만 뉴스타파가 자정쯤 윤석열 후보자의 육성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청문회 위증 논란은 잠시 후 오늘의 하프에서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베트남 안에 3시간 동안 폭행을 당했고 결국 갈비뼈가 골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편은 언어가 안 통해서 때렸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아내를 탓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국무총리까지 베트남 공안장관을 만나서 머리를 숙이고 사죄했습니다. 황당한 남편의 주장 직접 들어보시죠. 언어가 다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니까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인 건 있는데 베트남에 있을 때 영상통화도 해갖고 보고 지인들한테 농담도 하고 한국 오자마자 나는 한국말 모른다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지금 이 남편은 끝까지 베트남 아내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을만 해서 때렸다라는 식의 발언인데요. 한국말을 원래 잘하면서 한국에 오자마자 못하는 척하니까 내가 화가 나서 때렸다. 아직까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전체 영상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경찰청장도 사과했어요. 베트남 공안장관 만나서 이주 여성 폭행의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내 때린 30대 남편은 구속이 됐는데 오늘 이 얻어맞은 베트남 아내가 베트남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말로 번역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권투를 배웠다. 권투 샌드백을 때리듯이 나를 때렸다.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대응하지 못했다. 절절한 아내의 인터뷰 내용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SBS의 전직 간판 앵커였던 김성준 전 앵커가 술에 취한 채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김 전 앵커가 현장을 도망치려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까 여성들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이 여러 장 있는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SBS의 전직 간판 앵커가 왜 그랬을까 의문이 드는 사건입니다. 충격적인 소식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